안녕하세요. 생명과학 1의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강의하게 된 허지성입니다. 이 단어는 수능이나 내신에서 자주 출제되지만 개념만 정확히 숙지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배울 유전, 멘델의 법칙, 유전병 가계도에서도 기초적인 지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의 과정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수 분열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의 의의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포를 묘사한 어떤 그림을 보고 이 세포가 지금 세포 분열이 어떤 시기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먼저 추상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상처의 회복과 몸의 성장을 위해 세포들은 항상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모세포 하나가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과정, 이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인 염색체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체세포 분열을 설명할 것입니다. 사전 지식으로 세포 주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죽기까지 인생의 시기가 있듯이 세포 하나에도 시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G1, S, G2, M기 순으로 반복되는데 우리는 M기의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체세포 분열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하자면 세포를 간략화한 다음의 6개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간기에 해당하는 세포이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그림은 분열기에 해당하는 세포입니다. 맨 오른쪽의 그림은 분열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세포질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기는 또 4개의 시기로 또 나눠지는데 이를 각각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도록 전중, 후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기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간기는 G1기, S기, G2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G1기에는 체세포가 성장한 시기이고 DNA에 필요한 물질들을 생성합니다. S기에는 DNA가 2배로 복제되는 과정입니다. 두 개의 딸세포를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겠죠. G2기는 분열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시기로서 분열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방추사와 단백질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기는 세포주기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세포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때 G1기, S기, G2기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G1기 G는 그로스, 즉 성장의 약자니까 세포가 성장한 시기이고 S기의 S는 합성이란 뜻의 신세시스를 뜻하니까 DNA가 합성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분열기의 첫 단계인 전기에서는 핵 속에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보이지 않던 DNA가 염색체 형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핵 속에 있던 염색체가 세포질 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핵막이 없어져야겠죠. 핵막과 인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 같이 사라지고 또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핵막과 인은 항상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염색체에 붙습니다. 방추사는 이 염색체의 중심 쪽에 있는 동원체에 붙습니다. 다음 시기인 분열기 중기에는 염색체가 방추사에 이끌려 세포 중앙 쪽으로 나란히 배열됩니다. 지구의 중심선을 적도라고 하듯이 세포의 적도에 배열된다고도 합니다. 중기에는 또 염색체가 가장 많이 응축되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기인 분열기의 후기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염색체가 방추사에 이끌려 DNA가 반으로 되는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염색 분체는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분열기의 마지막 시기인 말기에는 분열기의 첫 시기인 전기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사라졌던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고 두 번째로 응축됐던 염색체는 다시 염색사로 풀어져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핵은 2개가 만들어지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어 딸세포 2개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의 세포가 2개의 딸세포로 늘어나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왜 배운지 알아봅시다. 이러한 체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가 늘어나므로 개체가 생장할 수 있고 조직은 재생되어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이제 감소 분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 분열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수가 감소하는 분열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분열입니다. 다른 말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합니다. 감소 분열은 먼저 어떤 모세포가 한 번의 분열을 지나 2개의 딸세포를 형성하는데 이를 감수 제1분열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연속으로 2번째 분열이 일어나서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합니다. 이를 감수 제2분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총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딸세포들은 자라서 염색체 수가 절반인 정자와 난자를 형성합니다. 정리하자면 감소분열은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핵상이 EN에서 N, 즉 절반으로 감소하는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감소분열의 2번의 분열을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 제1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배웠던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가 염색 분체 2개로 분리가 일어났었는데 이때는 서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염색체 2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 2개의 딸세포를 생성합니다. 먼저 S기를 지나 G2기의 생포에서는 DNA가 복제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후 전기에서는 핵막과 인이 사라지겠죠. 그때 체세포 분열과 달리 이때는 이가 염색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가 염색체란 다음 그림과 같이 2 상동 염색체가 붙어있는 염색체입니다. 이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4개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4분 염색체라고도 합니다. 중기에는 이러한 이가 염색체들이 적도에 배열되고 후기에 드디어 이가 염색체가 2개의 상동 염색체로 분리되어 상동 염색체는 서로 다른 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써 말기에는 염색체 수가 반이고 핵상은 N인 핵이 만들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핵상이 EN에서 N으로 변하고 이가 염색체가 생기는 분열입니다. 감수 제1분열 말기가 되자마자 관계없이 감수 제2분열이 시작됩니다. 감수 제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사실상 체세포 분열과 다를 바가 없는 분열입니다. 전기에서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그리고 중기에는 염색체가 적도에 배열되었다가 염색 분체로 분리되어 각각의 핵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기에는 다시 핵막과 인이 나타나고 세포질 분열을 시작합니다. 분열하는 핵상이 N일 뿐이지 체세포 분열과 같은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소 분열은 DNA의 양 그리고 염색체 수의 변화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소 분열을 전반해서 세포 내의 DNA 양 변화와 염색체 수의 변화는 다음 그래프와 같습니다. DNA 양 그래프에서 S기에서 DNA 양이 2배로 늘어나고 2번의 연속적인 분열, 감수 제1분열과 2분열을 통해서 DNA 양이 각 반으로 줄어들고 또 반이 반으로 줄어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축에서 3은 감수 제1분열 말기를 해당합니다. 염색체 수에서도 감수 제1분열 말기에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염색체 수와 염색 분체의 수가 혼동되고 염색체의 수가 어째서 반으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DNA 양은 염색 분체의 수와 같다. 그리고 염색체의 수는 염색체 중앙 부분의 동원체의 개수와 같다고 생각해주세요. 생각보다 유용한 팁이니 기억해 주십시다. 감소 분열을 단순화시킨 위 그림을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세포는 염색 분체가 4개가 있고 동원체도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DNA 양은 4개,
염색체 수도 4개입니다. S기를 지나 DNA가 복제되어 염색 분체가 8개이고 동원체가 4개인 세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DNA도 4개, 8개, 그리고 염색체 수는 4개입니다. 그 다음 감수의 제1분열을 마친 세포 하나에는 DNA가 4개, 그리고 염색체 수는 2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수 제1분열을 지나면 DNA가 또 반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DNA 양은 다시 반으로 줄어들어 DNA 양은 2개, 염색체 수도 2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DNA 양은 4842, 그리고 염색체의 수는 4422로 그래프의 결과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소 분열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 분열의 결과 생성된 4개의 딸 세포는 자라서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감소 분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획상이 2n에서 n으로 감소되는데 이것은 수정란이 2n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대를 거쳐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합니다. 만약에 감소 분열을 지나도 획상이 2n에서 n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면 수정란은 2n에서 2n을 더한 4n이 되었을 것이고 그 수정란은 태어나지 않거나 비정상인 인간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확인 문제 2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추셨나요? 이것으로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